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R 실습에서 앙상블 중에서도 분류에 해당하는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모델들에 대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셋은 우리가 지금까지 분류 모형에서 계속 사용을 했었던 개인 신용대출 이용 분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계 분석과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 모두에서 사용을 했었던 데이터셋이고요. 은행 고객의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그 은행 고객이 과연 은행에서 제공하는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이용 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주는 그런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간쯤에 있는 이제 퍼스널 론이라는 데이터셋이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종속 변수고요. 나머지 변수들은 설명 변수인데 아이디에 해당하는 부분, 집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역시 이번에도 제외를 하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은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를 분류의 성능을 비교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단일 모형들과 앙상블 모델 사이의 성능을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싱글 클래시파이어로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과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의사결정 나무를 사용을 하고요. 앙상블 클래시파이어로는 우리가 지난 이론 시간에 다루었던 모든 방법론들, 인공신경망을 이제 배깅을 한 알고리즘,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어댑티브 부스팅인데 스텀프 트리가 베이스 러너였던 어댑티브 부스팅,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인데 역시 스텀프 트리를 베이스 러너로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앙상블 모델, 그리고 2가지의 개별 모형, 그래서 7가지의 분류 모형에 대한 성능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을 이제 최대한 공평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실험 세팅을 설정을 동일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컨트롤을 할 건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우선 데이터셋의 1500개의 이그젬플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1000개 데이터 이그젬플들에 대해서는 테스트 용도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과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우리가 그 강의에서 예전 실습들에서 찾았던 최적의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이해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 단일 모형의 베스트 하이퍼 파라미터, 다시 말하면 인공신경망의 히든 노드라고 봤을 때 단일 모형에서는 히든 노드가 10개가 최적일 수 있지만 앙상블에서는 그 10개가 아닌 다른 개수의 히든 노드가 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이제 최적을 찾는 것을 실습에서 진행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좀 모자라서 우리가 이전에 사용을 했었던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는 가정 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 코드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우선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방법입니다. 우리의 강의 자료에 해당하는 그 폴더에 지금 현재 보시면 R exercise underbar ensemble classification이라는 R 스크립트가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게 될 personalloan.csv 파일이 같은 폴더 내에 존재하도록 위치시켜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RStudio의 세션에 set working directory의 to source file location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나씩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performance evaluation 펑션을 만들고요. confusion matrix를 받아서 우리가 true positive rate와 그다음에 precision, true negative rate, 단순 정확도, 균형 정확도인 BCR, F1 매저까지를 리턴을 하는 함수를 우선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서 단일 모형이 인공신경망, 카티, 의사결정나무 2개의 모형과 배깅, 어댑티브 부스팅,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 랜덤 포레스트라는 4가지 앙상블, 그래서 총 6가지를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6x6의 퍼포먼스 테이블을 사전에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솔장에다가 한번 prf.table 쳐보면요, 모든 값들이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매트릭스가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단일 모형을 하기 위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게요.
패키지를 설치하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 패키지 설치를 해주시고요. nets이라는 패키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CSV 파일을 통해서 read.csv 함수를 통해서 불러오고요. input 인덱스하고 타겟 인덱스를 정의합니다. input 인덱스에는 1과 5와 10이 빠져 있는데 1은 id고요. 5는 집코드입니다. 그리고 10은 타겟 인덱스이기 때문에 빠졌고요. 37번째 라인에서는 입력 데이터만을 빼다가 여기서 보시면 스케일 함수를 사용을 해서 평균은 0, 이 옵션이 평균은 0입니다. 센터는 true라고 되어 있는 옵션이 평균을 0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스케일은 tru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력 변수를 정규화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겟 변수는 현재 이 P론의 인풋 데이터의 10번째 yes도가 퍼스널 론 여부가 원래는 뉴메릭 데이터인데 뉴메릭 타입인데 이거를 팩터 형태로 분류를 위한 팩터 형태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케일링이 된 정규화가 된 입력 변수와 팩터 변환이 된 출력 변수를 데이터 프레임 함수로 결합을 해서 최종적인 데이터를 전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까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부터 1500번까지를 트레이닝 인덱스로 정의를 하고요. 1501번째부터 2500번째까지 다시 말하면 후반부 1000개를 테스트 인덱스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인덱스는 모든 알고리즘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할 겁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적용을 해서 성능 비교를 했을 때 데이터셋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편차를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입니다.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컨피그레이션을 할 텐데요. 그 출력 변수에서 class.ind라는 함수를 써서 원핫 인코딩을 한다라는 것 인공신경망 실습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스케일링이 된 데이터에서 테스트 인덱스에 해당하는 행들만을 뽑아오고요. 마찬가지로 class.ind 함수를 써서 타겟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 자료로 돌아가서 이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best parameter를 이전 그 R 실습에서 사용했던 best parameter를 쓰겠다라는 게 무슨 방식인지를 설명을 다시 한번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인공신경망의 최적의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던 파트가 바로 지금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원래는 인공신경망에서 이 히든노드의 사이즈도 역시 다시 한번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예전에 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14개의 히든노드일 때가 최적이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한 적이 있으니 해당하는 이 숫자를 히든노드의 개수를 이번 실습에서 그대로 차용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습을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측을 수행을 하고요.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까지 이미 한번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실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60번째 라인에서는 컨퓨전 매트릭스를 입력으로 놓고 성능을 평가하는 이제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true pass rate가 한 82.6%, 프리시전이 93%, 그리고 true negative rate는 99% 정도 되고요. 단순 정확도가 97%, BCR이 90%, F1이 0.877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절대적인 이런 수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알고리즘들과의 비교 수치를 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숫자의 절대적인 값 자체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성능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이 숫자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할 때마다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보시는 이 값 자체가 인공신경망 자체가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할 때마다 이 초기 해를 랜덤하게 잡기 때문에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답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습 자료의 테이블과 제 이 강의 자료와 지금 현재 실습하고 있는 화면이
숫자들이 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삼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일 모형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 패키지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카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인풋 데이터는 인풋 트레이닝 인덱스, 트레이닝 데이터는 트레이닝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져오고요. 테스트 데이터는 테스트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와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클래시피케이션 트리의 컨트롤 파라미터가 필요했었는데 이 컨트롤 파라미터를 의사결정 나무 실습을 할 때 가장 최적으로 판별되었던 미니멈 크라이테리언 0.95, 미니멈 스플릿의 수 10개, 맥시멈 뎁스는 제한을 두지 않는 이 조합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를 만들고요. 예측을 하고 퍼포먼스 테이블까지를 보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다시 한번 위로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카트는 트루 파스트 레이트가 인공신경망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이 말은 실제 대출 이용한 고객을 판별하는 정확도는 약간 떨어지는 반면에 프리시전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얘기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모델이 대출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한 고객들은 94% 정도가 대출 이용이 가능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accuracy와 BCR과 F1 매저가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두 개의 단일 모형이었고요. 이번에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배깅 앙상블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패키지를 사용을 할 건데요. CART, CAROT이라는 패키지는 앙상블 배깅,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배깅 앙상블을 제공을 합니다. 펑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배깅은 이론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패러럴 프로세싱이 가능한 알고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지금 현재 랩탑이나 데스크탑은 전부 멀티코어 또는 멀티 스레드 프로세싱이 가능할 겁니다. 그것을 굉장히 쉽게 처리해 줄 수 있는 패키지가 do parallel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make cluster라는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숫자의 개수만큼 패러럴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코어 또는 논리 스레드를 할당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은 랩탑이면 보통은 뭐 최소한 2개에서 최근에 뭐 8개까지도 스레드가 있을 것이고요.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뭐 4개 또는 8개, 뭐 좀 좋은 거는 뭐 16개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코어 개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한번 구글링을 통해서 찾아보시고요. 코어 개수만큼을 이제 쓰거나 아니면은 일정 부분에 그 코어 개수보다 적은 개수로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register do parallel이라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앞서서 만든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준비시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배깅의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인 트레이닝을 하는 파트를 볼게요. AVNNNet이라는 게 뉴럴넷을 에버리징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안에 이제 배깅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 argument 1은 학습 데이터셋의 인풋이고요. argument 2는 학습 데이터셋의 타겟입니다. argument 3와 4는 뉴럴 네트워크의 히든 노드의 개수, 여기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일 모형의 베스트 하이퍼 파라미터를 그대로 같이 함께 사용하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총 14개의 히든 노드의 개수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 DK는 똑같은 숫자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규먼트가 앙상블 population size입니다. 사실은 몇 개를 앙상블을 했을 때가 좋은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다 최적화를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은 우선은 제외를 하고 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실습에서는 앙상블 population size를 100개로 넣었고요. 여섯 번째 옵션이 바로 샘플링 샘플이 아니라 샘플링인데 샘플링 with replacement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스트랩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false면 샘플링을 복원 추출이 아닌 비복원 추출을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true면 배깅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allow parallel이라는 옵션을 두게 되면 이게 parallel processing 병렬 처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trace는 true라고 하면 이 해당하는 프로그레스를 콘솔 창에다가
출력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실에 있는 이제 그 랩탑이 아닌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이 분산 처리, 병렬 처리를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 제가 간단하게 똑같은 이 코드를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가면서 계산을 한 표가 지금 여기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멀티코어면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막대 그래프는 절대적인 시간이고요. 상대 그래프는 코어 하나짜리를 X축이 코어의 개수입니다. 제 거는 이제 스레드가 16코어고요. 한 코어당 2개의 스레드가 있어서 32개의 스레드가 있는 이제 그 데스크탑의 CPU인데 이 주황색의 꺾은 선 그래프가 코어를 스레드를 하나를 사용을 했을 때를 시간을 100%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수행된 시간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병렬 처리를 잘 이제 배우시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테니까 원래 가장 이론적으로는 병렬 코어의 개수만큼 비율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2개를 썼을 때는 실행 시간이 2분의 1, 4개를 썼을 때는 4분의 1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실제 마스터가 각각의 워커들한테, 그러니까 실제 병렬 처리를 수행하는 스레드들한테 명령어를 전달하고 항목을 수행하고 취합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를 푸는데 혼자서 다 푸는 것과 10명이서 같이 푸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 10명에게 어떤 문제를 배분을 해주고 배분된 문제 다 풀면 취합해서 결합하고, 이러한 여러가지 그 패러럴 프로세싱 앞뒷단으로 필요한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한 오퍼레이션들 때문에 그 코어나 스레드의 개수의 비율만큼 그냥 완벽하게 줄어들지가 않아요. 심지어 그 작업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게 여기서 보시면요, 스레드를 하나를 썼을 때는 대략적으로 30초가 조금 덜 걸렸고요. 그게 이제 100%라고 봤을 때, 스레드 2개를 쓰면은 15초보다 조금 더 걸렸기 때문에 거의 정말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스레드를 4개를 쓰면 10초 좀 안 되게 돼서 원래는 4분의 1이면 25%가 돼야 되는데 효율성이 전체 하나를 썼을 때보다 30% 조금 더 넘는 것이고요. 8개를 썼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이제 7, 8초, 6초 정도가 걸려서 효율성 관점으로 봤을 때는 원래 이론적으로는 8분의 1이면 12.5%가 돼야 되는데 20% 중반 정도의 효율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실습에서는 제 PC 기준으로 봤을 때 스레드가 8개 이상 커지면 16개일 때는 8개랑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질 않고요. 실행시간이. 심지어 스레드 32개를 썼을 때는 16개를 썼을 때보다 더 이 부대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고, 이 매니징을 하고 스케줄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로드가 더 많이 걸려서 6개일 때보다 시간이 심지어 더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물론 이제 이거는 최적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한 프로세싱당 그 단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코어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단순한 것을 이제 패러럴 프로세싱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그 효과를 많이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잠깐 참고 삼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실습으로 돌아가서요. 여기서는 이제 캐럿 패키지하고 do parallel 패키지를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제 랩탑은 아마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클러스터 개수를 4개로 한번 정해 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레지스트를 하고요. 지금은 제가 그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한번 미리 다 실행을 시켰는데, 요 95번째 라인 실행했을 때 뭔가 윈도우 머신 쓰는 분들은 알람 창이 뜨면서 허용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선택하는 부분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그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허용하겠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97번째부터 102번째까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싱글 코어일 경우에는 트레이스는 true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콘솔 창에 결과물이 쭉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병렬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뿌려줄 수가 없어서, 특정한 하나만 뿌려줄 수가 없어서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 한 20초 정도 걸릴 겁니다. 아마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21.49초 정도 걸려서 배깅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테스트는 똑같이 predict 함수를 쓰고요. 컴퓨전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퍼포먼스 테이블을 만들어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배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적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인공신경망보다 배깅을 했을 때 true positive rate가 살짝 한 2%포인트 정도 낮아졌고 프리시전은 1%포인트 올라가서 정확도와 BCR과 F1 매저가 단일 모형보다도 지금 좀 낮은데, 이거 다시 한번 단일 모형을 바꿔볼게요. 한 번 더 학습을 시켜볼게요. 한 번 더 학습을 시켜서 업데이트를 해보면 이번에는 true positive rate가 배깅보다 낮아지고 프리시전도 낮아지고 해가지고 accuracy와 BCR과 F1 매저가 낮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의 인공신경망과 지금 인공신경망은 똑같은 데이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신경망이 가지고 있는 계산 복잡도와 모델의 복잡도 그리고 랜덤성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배깅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파트를 지금 0.807, 0.943, 0.994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를 배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20초 정도 걸릴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봤을 때 얘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서 했던 것보다 TPR과 프리시전과 TNR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인공신경망이 더 올라간 것, 인공신경망보다 배깅을 했을 때 조금 더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 번만 더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의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면 실습을 하면서 20초를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혹시나 오류일 것 같아서 천천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하는 얘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0.81 정도. 그래서 배깅과 인공신경망이 둘 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복 수행을 충분히 많이 한 다음에 해당하는 성능 지표의 디스트리뷰션을 그려보면 인공신경망이 단일 모형이 배깅 모형보다는 훨씬 더 넓게 퍼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공신경망의 배깅까지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어댑티브 부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A 패키지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 이 ADA라는 함수 자체가 어댑티브 부스팅입니다. 첫 번째 인자와 두 번째 인자는 인풋과 타겟 변수, 트레이닝 데이터의 인풋과 타겟이고요. 로스를 exponential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터레이션 100이라는 거는 개별 그 모델을 100개를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배깅 프랙션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랩을 통해서 여기 어댑티브 부스팅도 역시 이거를 그 배깅 형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이 50% 원래 데이터의 50% 정도만 부스트랩을 샘플링을 통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댑티브 부스팅 모델을 실행을 해 보면 기준을 가지고 커넥션이 닫았다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멀티 클러스터를 지금 이제 다시 실행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고요.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배깅은 패러럴 프로세싱이 가능하고 부스팅은 순차적인 알고리즘임에도 불구하고 부스팅 시간이 훨씬 더 빨리 된다라는 거 한번 잠깐 언급하고 실습 시간에 확인해 볼게요 라고 했었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스팅 타임이 이 123번째 라인을 실행을 해보면요 3.17초예요. 패러럴 프로세싱을 통해서 4개의 스레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배깅 인공신경망이 21초 정도 걸렸던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부스팅이 순차적 알고리즘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린트를 이제 통해서 해보면 이 어댑티브 부스팅 모델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컨피전 매트릭스 거의 완벽하게 지금 구분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예측을 수행하고 컨피전 매트릭스를 만들고 퍼포먼스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위쪽으로 한번 볼게요. 132번째 라인을 보면
true positive rate와 precision과 true negative rate 모두 단일 모형 그리고 같은 앙상블이지만 배깅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BCR 균형 정확도 측면에서는 4%포인트 정도 향상을 했고 F1 매저 측면에서는 0.06 정도 향상이 된 것을 상당히 큰 향상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GBM 패키지가 바로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을 구현해주는 파트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gbm.fit 이라는 펑션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을 학습하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 인자와 두 번째 인자는 역시 학습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이 되겠고요. 디스트리뷰션을 버널리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entries가 앙상블 population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서 not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GBM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개별 구성 그 기법의 모델의 수를 어댑티브 부스팅이나 랜덤 포레스트에 비해서는 더 많이 설정을 해줘야지만이 성능이 나오는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규먼트는 이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던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슈링키지 팩터라고 표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 역시 배깅의 프랙션, 다시 말하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부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한 80% 정도의 데이터셋만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트레이닝 익젬플의 수인데요. 이거는 배깅 프랙션 7번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둘 중에 더 작은 값을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500 곱하기 0.8 하면 한 1200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체 학습 데이터 원래는 1500개고 배깅을 했을 때는 1200개의 데이터셋이 샘플링이 될 것이고 근데 그 중에서도 1000개만 쓰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세 가지의 아규먼트들은 전부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GBM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도 역시 실행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 심지어 어댑티브 부스팅보다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션은 더 빨리 1초도 안 돼서 실행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48번째 서머리 라인을 치면 이렇게 지금 그 변수의 중요도가 산출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 그림을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인컴이라는 변수가 가장 상대적인 중요도가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지금 이 Y축에 대한 부분이 간격이 좁아가지고 프린트가 안 됐지만 크레딧 카드의 평균 사용량, 그 다음에 교육 수준, 그 다음에 CD 어카운트까지 이 값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컴이라는 변수가 나머지 전체 변수 중요도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변수들 중에서 인컴 하나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중요도의 비중이 58%나 된다. 그리고 상위 3개를 합치면 이게 두 개 합쳐서 30이니까 거의 90% 가까이 88%, 90% 가까운 중요도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프레딕션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요.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들고 퍼포먼스 테이블을 보면 GBM의 특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6번째를 다시 한번 볼게요. True Positive Rate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지만 Precision이 낮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대출 이용 고객을 예측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측한 고객들 대비로서는 잘 맞추지만 모델이 해당하는 그 대출을 이용했다라고 판별한 고객들 중에 실제 대출 이용 고객의 비율이 좀 낮아지죠. 그래서 균형 정확도는 상당히 높지만 F1 매저는 단일 모형들에 비해서도 좀 낮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F1 매저가 가장 중요한 지표일 수도 있고 BCR이 가장 중요한 지표일 수도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랜덤 포레스트에 대한 부분을 실행을 해서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역시 랜덤 포레스트라는 펑션이 학습을 제공을 하고요. 여기서는 첫 번째 아규먼트는 포뮬러입니다. 포뮬러는 로지스틱 회계 분석, 그 다음에 선형 회계 분석하면서 많이 했었죠. 물결 왼쪽 표시가 종속 변수고요. 물결의 오른쪽 표시가 독립 변수다. 그 중에서 설명 변수인데 마침표를 찍으면 이거는 종속 변수 빼고 나머지는 모두 설명 변수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규먼트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고요. 세 번째 아규먼트가 앙상블에서의 tree입니다. importance는 true라고 해주면 이게 변수의 중요도를 산출해달라는 뜻입니다. trace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솔 창에다가 결과물 찍어달라 이 얘기고요. 실행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5번째부터 169번째까지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GBM과 비슷하게 0.28초밖에 지금 걸리질 않았습니다. 결과물을 한번 플롯을 보면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뭐냐면 전반적인 이 데이터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 대해서 밑에 있는 그 트리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적인 에러가 OOB 에러가 검정색이고요. 여기에 있는 위쪽과 아래쪽이 빨간색이 OOB 에러의 하한선, 당시의 그 트리들의, 그 다음에 위쪽이 OOB 에러의 상한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 중요도 역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림을 한번 쭉 보면 GBM과 마찬가지로 인컴이라는 변수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에듀케이션이 두 번째, 크레딧 카드 에버리지가 세 번째 변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주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중요도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눈여겨 봐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측을 수행을 해보면 실제로 이런 이제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184번째 라인을 볼게요. True Positive Rate 측면에서는 랜덤 포레스트가 0.96, 96%로 가장 높습니다. 프리시전 관점에서는 어댑티브 부스팅이 가장 높고요. 그러면서 True Negative Rate 관점에서도 어댑티브 부스팅이 가장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람들이 대출을 이용했느냐 아니냐를 상관없이 정확하게만 맞추는 게 미덕이면 어댑티브 부스팅이 1등입니다. 반면에 두 범주에 대한 중요도를 비슷하게 놓고 균형 정확도가 가장 높은 걸 선택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랜덤 포레스트가 1등입니다. 또는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출 이용한 고객에 대한 중요도가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중요도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해당 고객군들에 대한 정확도를 최대한 높이면서 대출 이용했는데 안 했다라고 누락한 고객들, 그리고 대출 이용 안 했는데 했다라고 폴스 알람을 울리는 부분, 그 두 가지를 낮춰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F1 매저입니다. F1 매저 기준으로는 어댑티브 부스팅이 1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 중에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택을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00%는 아니지만 밑에 있는 이 네 가지의 앙상블 기법들이 단일 모형들보다는 더 잘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앙상블의 클래시피케이션 실습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